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설을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로부터 한 번쯤 듣는 구전 이야기 중에 한 집에 같은 띠가 몇 명 이상이면 안 좋다, 이런 속설을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속설의 유래와 실제 사례, 그리고 그 문화적, 심리적 의미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해오는 속설에 부정적인 분이라면 이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집에 같은 띠가 셋 이상이면 탈이 난다. 같은 띠가 모이면 집안이 시끄럽다. 이러한 말은 한국 전통 민속 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속설 중의 하나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흐름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12지와 운세감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음양오행과 12지, 그러니까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에 이런 조합으로 사람의 띠를 정해왔다고 하지요. 띠는 단순히 태어난 해의 상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궁합, 운세, 심지어 운명의 상호작용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죠. 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말띠는 활동적이고 성격이 급하며 소띠는 묵묵하고 고집이 세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같은 띠는 비슷한 성향과 기질을 가졌다고 보아 여러 명이 모이면 충돌이 잦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풍수와 가정의 기운론과 연관설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하나의 기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그 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려면 다양한 기질로 섞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같은 띠는 기운이 겹쳐 균형을 깨뜨린다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특히 풍수지리사상과 접목되어 한 공간에 특정 동물의 기운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집안의 운세가 왜곡되고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요, 병이나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가정 풍속과 겹치는 운명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민속 자료나 구술 문학을 보면 같은 띠는 같은 운을 공유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답니다. 이는 곧 하나가 불행하면 모두가 불행하다는 뜻으로 동일한 띠의 가족이 많으면 누군가 병들거나 사고가 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를 미신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연적으로 표현한 속설의 종류와 구체적 표현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이 속설은 지역별로 약간씩 변형되어 전해왔기도 하답니다. 같은 띠가 셋이면 집안이 흔들린다. 이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유행하는 말이었죠. 또 같은 띠가 넷이면 한 사람은 반드시 나간다. 이건 충청도 지역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띠가 여럿이면 복이 흩어진다. 이 말은 서울, 경기 일대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사회의 경험적 관철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경사회에서 실제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가족 간의 불화나 병환, 사업 실패 등이 발생하였을 때 후속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띠가 차용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러한 속설의 실제 사례와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전라도 고장의 말띠 세자매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고창에 사는 김씨 집안은 1978년, 90년, 2002년에 각각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말띠였고 장녀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었으며 차녀는 반항적인 성향이었고요, 셋째는 말수가 적지만 예민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잘 지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세 자매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종종 가출이나 언쟁, 심지어 경찰에 신고가 갈 정도로 싸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역시 옛날 말대로
띠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마을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바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결국 3명 중에 1명은 친척 집으로 보내져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유는 성격 차이와 가족 내 소통 부재였겠지만 그 원인을 띠로 돌린 것이죠. 다음으로 서울 강북구의 소띠 형제 사건인데요. 소띠 남자 셋이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장남은 1985년생, 둘째는 1997년생, 막내는 2009년생, 모두가 12살 차이가 나는데도 신기하게도 모두 소띠였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유달리 고집 문제가 많았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무뚝뚝한 노동자 스타일이었고 아들은 셋 모두 말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 늘 불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집안 문제로 중재를 요청한 친척이 한 집에 소띠가 3명이면 소가 들이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전통 속담으로 설명하기도 했다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경상도 안동의 돼지띠 가족인데요. 안동에 있는 한 가정은 할머니, 아버지, 손자가 모두 돼지띠였다고 하네요. 외적으로 보면 가족 관계는 화목했지만 3대가 함께 살면서 욕심이 문제였답니다. 같은 성향,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겹치면서 유산 문제나 상속, 재산 관리에 많은 갈등이 생겼고요. 결국 아버지와 할머니가 법적 다툼까지 가기도 했답니다. 동네에서는 복 많은 띠도 셋이면 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상황을 전통적 해석으로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속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문화적 심리에서 출발한 해석으로 보아야 하겠죠. 같은 띠는 같은 성향이라는 단순화된 개념이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한 것이고요. 실제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요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심리적 투사가 그 원인인데요.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전통 속담에 의존하는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또 이것은 성격 유사성으로 인한 충돌인데요. 같은 띠가 비슷한 성향을 의미한다면 실제로 성격이 겹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와 해석의 자기 실현 때문인데요. 같은 띠가 많으니 안 좋다. 이것은 생각 자체가 불안을 자극하고 실제로 문제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끄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설은 과연 삶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한 집에 같은 띠가 많으면 안 좋다는 속설은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간의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띠를 통해 성향을 구분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당시로서는 지혜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속설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갈등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인 심리나 관계, 환경 등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속담은 문제를 해석하는 하나의 창일 뿐 대답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또 이런 속설도 전해오는데요. 소띠 부부는 무뚝뚝해도 금술이 좋다. 또 용띠는 자식복이 많다. 뱀띠는 지혜롭지만 사람을 잘 안 믿는다. 호랑이띠는 3명이면 집안이 들썩인다. 이러한 속설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민속학적 장치이고요. 또 오늘날에도 이야기와 콘텐츠 소재로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귀한 문화자산입니다. 오늘은 한 집에 같은 띠가 많으면 안 좋다. 이 속설의 유래와 실제 사례, 그리고 그 문학적, 심리적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